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동상담 6주차 강의 내용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5주차 내용까지를 얼마만큼 잘 숙지하시고 이해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셨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오늘 저희 아동상담 6주차에는 지난주 5주차에 여러분들이 아동상담에 있어서 어떤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검사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아동상담에서 절대적으로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부모이다 보니까 오늘은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이제 객관적인 검사를 저희가 알아볼 것이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아동상담의 개념화하는 방법을 통해서 상담을 계획하는 능력을 길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부모를 대상으로 이제 진행하는 이제 객관적인 검사의 가장 대표적인 검사 두 가지가 MBTI랑 MMPI라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 이 두 가지를 살펴보기 이전에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어떤 활동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것들을 잠깐 진행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여나 여러분들의 책상 앞에 하얀색 용지가 있다면 참 좋겠지만 없으시다면 다음번에 제가 말씀드린 활동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처음에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가족을 이름을 떠올려 보시면서 오른손으로 가족의 이름을 한번 적어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포함하여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가족의 이름을 오른손으로 한번 써보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손으로 다 써보신 다음에는 왼손으로 똑같이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족의 이름을 한번 써보십시오. 네, 시간을 제가 많이 드리지 못하죠. 아마 여러분들이 오른손과 왼손으로 이름을 적어 보셨다면 아마 나름대로의 오른손 잡이시라면 그 차이를 아마 발견하실 수 있으셨을 텐데요. 오른손으로 쓰실 때는 아마도 좀 더 편안하고 익숙하고, 그리고 사실은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글자가 나름대로 이렇게 또박또박 적혀져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반면에 왼손으로 쓰실 때에는 아마도 익숙하지 않으시다 보니까 쓰기가 좀 쉽지 않으시고 좀 어렵고 불편하고,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자 한자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리고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아마 쓰시게 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의 오른손과 왼손 모두 여러분 신체의 일부입니다. 그쵸. 근데 오른손이 좀 더 편안했던 이유는 아마도 여러분들이 자주 쓰고 익숙하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더 많이 경험되었던 손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근데 왼손 또한 여러분들이 익숙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노력하고 또 쓰실 때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 쓰신다면 충분히 글자를 쓰실 수 있으시다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하게 될 MBTI를 하기 이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MBTI 유형에서 나온 성격의 유형이 나의 어떤 굉장히 어떤 굳어진 유형, 성격 유형이라든지 아니면 타인에게 있어서도 너는 이런 유형의 사람이야 라고 여러분들이 단정 짓지 않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내가 좀 더 많이 길렀기 때문에 그 유형이 강한 것이고요. 나에게 있어서 좀 더 덜 경험했던 영역의 성격 유형 어떤 측면들은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이렇게 세심하게 그리고 주의를 기울이신다면은 그들을 이해하기가 좀 더 쉬워지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오늘 제가 잠깐 진행을 할 MBTI의 어떤 성격 유형들을 여러분들이 어떤 양극단적인 측면에서 너무 아주 안정적인 특성이 있다라고만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수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성인 대상 심리검사에 있어서 객관적인 검사인 MBTI와 MMPI 검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아동상담센터에 이제 오시는 분들의 경우 지난번에 저희가 배웠던 아동 대상의 심리검사 외에 이제 부모를 대상으로, 즉 부모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성인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검사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모를 대상으로는 대부분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검사가 이 MBTI와 MMPI 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검사에 대해서는 오늘 수업 시간에는 제가 간단하게 알려드리는 부분이겠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기를 원하신다면 워크숍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어떤 그런 자격을 갖추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첫 번째 먼저 MBTI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MBTI는 융의 심리 유형론을 근거로 하여 만든 이제 자기 보고식 성격 유형 이제 검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실제로 MBTI 검사를 해보신다면 이런 검사지를 통해서 아마 검사를 하시게 되실 텐데요. 오늘은 저희가 이 검사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자기 보고로 검사를 하실 수가 없으시다 보니까 간단한 어떤 유형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성격을 한번 파악해 보는 시간들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MBTI의 경우는 이제 자신의 기질이라든지 성향에 따라서 4가지의 이분 척도에 따라 토탈 4가지에서 16가지의 성격 유형으로 저희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외향, 내향, 그리고 감각과 직관, 그리고 사고와 감정, 그리고 판단과 이제 인식의 유형에 따라 저희가 분류를 하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말씀드린 외향과 어떤 내향이라든지 각각의 성격 유형에 있어서 나는 어떤 성격 유형에 조금 더 근접하신지를 아마 생각을 하시면서 수업을 들으시면 조금 더 즐겁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먼저 저희가 외향과 내향형을 구분할 때는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외향의 경우는 쉽게 좀 더 외향적인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내향형의 경우는 조금 수줍고 저 사람은 내향적인 사람이야의 어떤 유형과 가까울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저희가 외향형과 내향형을 구분을 할 때는 그 사람이 에너지를 어디서 얻느냐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 조금 나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외향형의 사람은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그리고 외부에서 에너지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인 반면에 내향형의 사람의 경우는 물론 사회적인 어떤 관계적인 측면에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들과의 관계도 분명히 충분히 할 수는 있겠지만 이 사람들의 경우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는 조금 에너지를 빼앗기기가 쉽고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서 에너지를 조금 충족해야 되는 그런 사람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외향형의 사람은 외부에 어떤 주의 집중을 기울인다거나 외부 활동에 어떤 좀 더 어떤 적극성을 보이는, 그리고 정열적이고 활동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쉽게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굉장히 사교적이고 활동적이고 폭넓은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특성을 지닌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다면, 내향형의 사람의 경우는 조금 깊이가 있고 대인관계가 조금 신중하고 그리고 충분히 이해한 다음에 경험하는 그런 유형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내부에 좀 더 어떤 주의 집중을 기울이고 그리고 내부 활동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며 조용하고 좀 신중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서서히 알려질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두 번째, 감각과 직관형의 경우는 우리가 정보를 어디서부터 얻느냐의 어떤 차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감각형의 사람은 좀 더 오감에 의존하고요. 실제의 경험을 중시하고 지금 현재의 어떤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좀 더 정확하고 철저하게 일을 처리하는, 그래서 현재의 초점을 두고 실제적인 경험을 강조하고 정확하고 철저한 그러니까 일을 함에 있어서 철저하게 일을 처리하고요. 사실적이고 그리고 나무를 좀 더 보려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얻을 때 직관형의 경우는 숲을 보는 그런 사람이라면, 감각형의 사람은 현실에서 그리고 나무 아주 어떤 그런 구체적인 것으로부터 정보를 얻는 그런 사람의 유형이라는 거죠. 반면에 직관형의 사람의 경우는 육감 대신에 영감에 좀 더 의존하고요. 좀 더 미래지향적이고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가능성을 좀 더 많이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미래 가능성에 좀 더 초점을 두고 그리고 좀 더 아이디어가 풍부하고 이제 좀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이제 감각형이 보기에는 좀 현실적이지 못하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을 또 가지게끔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죠. 반면에 감각형의 사람이 이제 현실 나무에 초점을 두는 사람이라면, 직관형의 사람은 미래 그리고 숲을 보려는 이제 그런 유형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고형의 경우는요. 사고형과 감정형을 저희가 나누는 거는 판단을 할 때 사고형의 사람은 머리로, 감정형의 사람은 마음, 가슴으로 이제 판단을 내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형의 사람은 늘 어떤 진실, 사실,
또는 논리적, 분석적, 객관적으로 많이 판단을 하는 반면에 감정형의 사람은 좀 더 사람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좀 더 상황적이고 정상 참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고형의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진실, 사실에 초점을 두고 원리, 원칙을 강조하고 좀 더 논리적이고 분석적이며 맞다, 틀리다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리고 규범, 기준을 굉장히 중시하고요. 지적인 논평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감정형의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에 좀 더 초점을 두고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좀 더 정상 참작이 가능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우호적인 그런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사람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사고형의 사람은 결과론적인 어떤 측면들을 더 강조를 한다면 감정형의 사람은 과정을 더 많이 보는 그런 유형의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저희가 마지막인 판단형과 인식형인데요. 판단형과 인식형은 생활 양식으로 구분을 합니다. 판단형의 경우는 늘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있고요. 기한을 굉장히 엄수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사전 계획을 통해서 그 계획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어떤 생활 양식을 따라가는 사람인 반면에 인식형의 사람은 목적과 방향이 좀 더 변화 가능하고요. 상황에 따라서도 좀 더 일정이 달라질 수가 있고 좀 더 자율성이 있으며 융통성이 있는 그런 생활 양식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판단형의 사람은 정리정돈, 계획, 늘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속한 결론에 좀 더 이르기가 쉽고요. 그리고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있고요. 그리고 뚜렷한 기준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인식형의 사람은 상황에 따라 굉장히 융통성도 있고 개방적인 그런 유형의 사람일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어떤 너무 유유자적한 그런 면들이 보여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목적과 방향이 어떤 나름의 본인의 생각에 따라서 좀 변화될 수 있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아침에 눈을 딱 떴을 때 하루를 쫙 이렇게 계획해보는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라면 판단형의 가능성이 많고요. 오늘 계획보다는 내가 좀 더 좋아하는 것들에 따라서 좀 더 그런 계획이 변화 가능하다면 인식형의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MBTI의 경우는 지금 저희가 외향, 내향, 그리고 어떤 그 감각이라든지 그 직관형, 그리고 사고, 감정, 그리고 판단, 인식형으로 나름대로 분류를 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겠지만 아까 제가 오른손, 왼손을 말씀드린 것처럼 양극단인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많이 경험하고 길러졌기 때문에 그 유형이 강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쪽 면에 치우쳤다 하더라도 내가 가지지 않은 그런 반대측 어떤 유형들을 좀 더 이해하려고만 한다면 좀 더 가까이 좀 더 친해질 수 있는 좀 더 우리가 중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측면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각 지표가 가진 적응적인 측면과 일방적인 측면을 한번 이해해 보시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 외향형의 사람은 어떤 적응적인 태도를 본다면 굉장히 사교적이고 정열적이고 매력적인 반면에 내향형이 보기에 외향형의 사람의 일방적인 태도는 굉장히 허풍이 심하고 침범이 심하고 목소리가 커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내향형의 사람은 굉장히 깊이가 있고 사려 깊고 그리고 평온한 그런 유형의 사람의 어떤 적응적인 면이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늘 서먹서먹하고 볼 때마다 그리고 좀 억제가 심하고 좀 회피적인 그런 일방적인 태도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감각과 직관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감각형의 사람은 현실에 초점을 두고 나무를 보는 사람이다 보니까 굉장히 실용적이고 정확하고 세부적인 반면에 일방적인 태도라면 늘 단조롭고 까다롭고 강박적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직관형의 사람은 아이디어가 많고 미래지향적이다 보니까 굉장히 상상력이 풍부하고 재간둥이고 통찰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일방적인 태도를 본다면 너무 어떤 뜬구름 잡는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다 보니까 좀 기행적이고 엉뚱하고 별나고 비현실적이다라는 그런 평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사고형과 감각형을 한번 나눠본다면요. 사고형의 경우 좋은 점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고형은 머리로 판단하는 유형이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명백하고 객관적이고 명료합니다. 반면에 일방적인 태도라면 늘 논쟁적이고 완고하고 거칠 수 있습니다. 늘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만을 요구하기 때문에. 반면에 감정형의 사람은 어떤 적응적인 면으로 본다면 감정과 관련한 프로세스를 보는 사람이다 보니까 감사할 줄 알고 이해심이 많고 굉장히 기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일방적인 태도는 감정에 따라 움직일 수 있다 보니까 늘 뭔가가 모호하고 애매할 수 있는 그런 또 일방적인 태도도 있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판단형과 인식형의 경우는요. 판단형은 늘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라 그랬죠. 그런 사람들의 경우는 굉장히 효율적이고 계획적이고 계획에 따라 움직이다 보니까 책임감도 굉장히 강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일방적인 태도라면은 늘 그 계획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다 보니까 강박적이고 조급하고 굉장히 경직될 수가 있다는 거죠. 반면에 인식형의 사람은 적응적이고 좀 느긋하고 유연한 유유자적한 그런 적응적인 면이 있다면 또 일방적인 측면에서는 뭔가 일관성이 부족하고 산만해 보이는 그런 특성들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마도 여러분들이랑 비슷한 여러분들이 나온 유형에 있어서는 내가 가진 유형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에게는 적응적인 면을 아마 생각을 하셨고요. 상대방을 바라볼 때는 내가 가지지 않은 면이다 보니까 굉장히 일방적이고 그리고 부정적인 측면을 많이 바라보지는 않았나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적응적인 면이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일방적인 타인이 나를 바라볼 때 그런 일방적인 면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마찬가지로 내가 충분히 경험하지 못했던 나와 또 다른 유형의 경우 그 사람 또한 굉장히 적응적인 면이 있다라는 것들을 이해하시고 바라봐 주신다면은 훨씬 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래서 MBTI는 보통 이렇게 네 가지의 성격 유형을 조합해서 16가지의 성격 유형을 보통 만들게 되는데요. 이 성격 유형을 저희가 이제 상담에서 많이 응용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부모를 대상으로 MBTI를 하다 보면은 어머니, 아버지의 성격 유형이 굉장히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는 너무 달라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라서 절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가 아니라 MBTI 성격 유형에서 나온 어떤 그런 측면들을 부모에게 설명해 줌으로써 상대방을 조금 이해해 보려는 노력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보통 상담센터에서 이런 MBTI 유형의 성격 검사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길 원하신다면 또 다른 그런 교육을 여러분들이 받아보시기를 권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MBTI는 이렇게 네 가지의 16가지 성격 유형을 통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그 사람의 어떤 성격적인 측면들을 파악하는 검사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